지난 6월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청주시는 해제 건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원격 수업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원격 수업 표준 모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오던 과수 화상병 피해 보상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에선 답보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열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조정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직 해제를 요청할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뒤 아파트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다 임대차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매수 의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문의도 없거니와 거래도 많이 안 됩니다.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후 3개월간 청주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06건에서 1,256건, 17.4%가 줄었고 9월 첫 주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정 당시 1.08%에서 0%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해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성급한 지정을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시위에서는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반면 청주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여전히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이후 전매가 감소해도 이번 달 있을 오송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으면 다시 지정 요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요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국토부의 또 전체적인 또 규제 분위기도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또 정량 평가 지표가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최소 올해 안에는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태. 처음 시도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될 거라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4곳의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통해 충북형 원격교육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배경인 크로마키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 화면을 보면 문제와 정리된 개념이 뒷배경에 나타납니다.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 30%라고 알맞게 써 있네요. 율량중학교가 구축한 미래형 온라인 스튜디오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근 학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인근 학교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칠판 전체를 보여줍니다. 학생 시선에 맞춘 카메라로 실제 수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았던 수학 과목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패드에 적으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실시간 현장에서 만나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학급별 특색을 반영한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 충북형 원격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 겁니다.
각 학교급에 맞는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서 학교에 우수한 부분들은 학교에 이제 다 자료를 만들어서 충북교육청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격 수업 표준 모델을 보급한 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에 국비로 처리해온 과수화상병 피해 보상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화상병을 여느 가축 전염병과 동일한 잣대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실상을 몰라도 참 많이 모르는구나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 화상병 탓에 폐원한 충주 산척의 과수원입니다. 수확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5, 16년생 사과나무 300주를 지난 5월 뿌리째 뽑아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충주 산척의 사과 과수원 100헥타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85헥타르가 폐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석 전에 가능하다던 폐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류 작업 때문이라는데 피해 보상 시행령 개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또 도나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개정되는 걸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원활한 그런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종전 100% 국비 지원에서 국비 80에 지방비 20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예방과 치료는 물론 발병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화상병의 피해 보상을 여느 가축 전염병과 동일한 잣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식물성 코로나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점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이거는 안 된다,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 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가운데 과수 화상병으로 올해 충주에서 폐원한 300여 농가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농가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충북만은 4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도가 조례 제정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자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대책위까지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안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18을 앞두고 가장 먼저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했던 시민단체가 다시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즉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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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2개월 내 철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지 넉 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즉각 철거하여 망월동의 5월 영령들의 피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길 강력하게 재차 촉구합니다. 충청북도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숙제를 넘겼고 도의회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해놓고선 2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급기야 5.18 단체가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꾸려 도와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충북도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적인 힘을 합해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도록. 도의회는 동상 철거에 필요한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 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일쯤 코로나가 안정 상태를 보이니까 그 의원님들 나오시면 그 날짜 잡고 다시 토론회해서 여론조사에서 하는 걸로. 하지만 토론회나 여론조사 형태로 찬반을 묻는 게 결국 책임 회피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논란이 다음 달까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 금, 토, 일 4회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충북에 오늘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 14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충남 보령의 확진자와 천안시에서 2시간 동안 만난 뒤 지난 10일부터 오한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A씨의 접촉자는 가족 1명이며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엿새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6종의 영업 금지 시간은 2시간 단축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만 적용하고 PC방은 중위험 시설로 완화돼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등 특정 시설에서 다중이 모이는 각종 판매 홍보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가 학부모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격 수업으로 가장 힘든 점으로 77%가 학습 공백을 꼽았습니다. 또 원활하지 않은 학사 일정 41%, 학교 간 격차 발생 3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학기 등교 일정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되면 전면 등교를 하자는 의견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이 청주시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성낙전 홍익기술단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클럽의 회원으로 구호 물품엔 치약과 칫솔, 햇반 김 등 간편식 857세트가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7월 말부터 보름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비로 6,9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복구비의 20.4%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충주 송강천과 제천 명지천 삼거리천, 상습 침수구역인 단양 가평지구 등 12곳엔 2,171억 원이 투입돼 항구 복구가 추진됩니다. 다만 충북선 3탄에서 연박 구간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숙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청주시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빨대 현상이 멈추고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2명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514명 등 5개월째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고 세종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부와 인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실효성 있는 논의와 충청권의 역량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질오염과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지난 장마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과 실개천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괴산군의회가 오늘 소하천과 실개천 정비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이 50% 이하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정비를 지방으로 이양한 것은 지자체 재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